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와 연관된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내담자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있는지, 이렇게 현상을 파악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봤죠. 그렇게 되면서 상담자의 다른 시각들을 내담자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상담이 더 심층적으로 진행돼 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런 흐름에 힘입어서 이제 드러난 현상의 그 원인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석 작업,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난 문제 현상의 이 원인과 조건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살펴가는 것을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파악되면 그 문제의 원인과 조건을 밝혀내는 분석 작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 정도 주안점을 가지고 알아볼 것들이, 이 문제가 도대체 왜 발생했는가,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보통 생긴 거는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왜 유지되고 있는가, 왜 지속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반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내담자는 어느 정도로 자기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나 깊이를, 그거를 파악해 보는 거. 이게 이제 분석 작업에서 해야 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 작업을 할 때는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잘 헤아려 가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치기로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이 분석되고 있는 이 내용을 당연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뭔가 될 듯 안 되게 됩니다, 상담이. 그래서 이해와 납득까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공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렇게 탁 자기가 분석하고 이해한 대로 알아차린 것을 내담자한테 주입하듯 강의식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도움이 되긴커녕 상담이 엉뚱한 길로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상담자의 분석이 정확했다고 하더라도 내담자가 그걸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하면 말짱 꽝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이런 방식은 절대 아니다. 일방통행 방식은 상담에서는 금물입니다. 그건 아주 해로운 거예요. 그건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질의응답식으로 또 이해 정도를 파악해 가면서, 그러면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안내하는 방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자기가 지도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가이드 또는 안내자다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담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을 고려해 가면서 차근차근 그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 작업에서 살펴볼 것들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것을 이제 분석해 가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시작된 지점 있겠죠. 문제가 시작된 지점.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된 지점부터 이제 사건을 이제 쭉 알아가는데, 내담자가 중심이 되는 시각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탐색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할 때 문제의 본질이 점점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겠어요? 내담자가 중심이 되는 시각. 내담자가 중심이 되는 시각.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얘기를 쭉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3자가 관찰한 것처럼, 남의 일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인데도, 자기 경험인데도.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듣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도록 냅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가 뚜렷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이제 분석 작업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 사건들을 내담자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내담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사건이 재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한다면 내담자가 항상 주연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상담에서 상담자가 주인공, 내담자가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얘기할 때 내담자의 얘기가 입장이나 시각이나 반응, 대응 같은 것들이 빠졌다 하면 이때 빠뜨리지 말고 상담자가 챙겨서 물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봤냐, 어떤 느낌이었냐, 어떻게 대응했냐 하는 것들을 물론 이제 내담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잘 상황을 봐가지고 그때그때 이런 필요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 내담자 중심의 어떤 시각으로 이 사건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벌어진 일을 내담자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거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게 네 책임 아니냐, 그건 네 탓 아니냐, 네가 그랬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추궁하듯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그 형사가 피의자 취조하는 그런 거죠.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내담자 주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게 되면 내담자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구나,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새삼스러운 그런 발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대단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험이 아주 후련하고 통쾌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엄청나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만 알았고 이랬다 하는 그런 부끄러운 점들이 여실하게 드러난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인정되는 순간 너무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아주 싫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미처 모르고 빠져 있었던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발견하는 이것이 반가운 작업만은 아니거든요. 자칫하면 굉장히 심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되게 되면 아주 시원하고 후련한 통찰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주 가뿐해지고 알터리가 쏙 빠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끔찍한 그런 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에서 전문가가 하게 되는 그 명료화 이후에 직면 작업이라든가 해석 작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이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비유를 들자면 전쟁터에 나가는데 갑옷 같은 것을 잘 챙겨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전장에 투입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더라도 상담자의 이제 보호나 내담자 자신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거니까 그걸 다룰 수 있는 것이지, 일상에서 그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갔다가는 그냥 맨몸으로 그냥 화살이나 창 같은 걸 맞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옷 안 입고 이렇게 풀 사이 이렇게 풀밭 같은 데 이렇게 뛰어다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풀에 막 긁혀가지고 상처가 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풀 같은 데도 상처를 입는데, 이렇게 자신이 제대로 해결 못 해가지고 묶여 있었던 그런, 숨어 있었던 그런 문제들과 다시 만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통찰,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아주 후련해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화하기 힘든 그런 새로운 갈등을 직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데 참 이게 참 안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직면되고 떠오르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하면서 이제 상담이 점점 깊어지고 신뢰도 깊어지고 하면서 점점 준비가 되고 마음이 갖춰지고 이런 상태에서 그걸 다룰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잊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통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사려 깊게 쭉 이렇게 되어갔던 그런 상담에서 이제 마주치는 이런 위험한 갈등 같은 거, 새로운 과제 같은 것은 보통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통찰과 함께 이것이 심한 갈등이 된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생각, 관점 같은 것들이 깨지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때, 이럴 때 아주 격렬하고 강력한 그런 정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조심할 거는 상담자도 이제 초심 상담자는 자칫해서 공명심 같은 걸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내담자한테 확실한 도움을 주겠다. 내가 유능한 상담자임을 입증해 보이겠다. 물론 이런 식으로는 안 가겠지만 그런 욕심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무리하게 막 이렇게 진행하고 무리하게 막 직면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을 경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통찰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돌아보면 제가 젊었을 때 했던 상담에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상담이 종결되는 형태로 나타나요. 내담자가 안 나타나요, 갑자기. 그리고 이제 알고 보면 내담자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를 크게 입는 경우죠.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충분한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수술에 들어가 버린 꼴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심리적인 위험, 상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너무 욕심을 가지고서 통찰해 가려고 그렇게 서두르게 되고 무리를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그런 상담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새로운 통찰이 오게 되거나 새로운 시각 같은 걸 갖고 기존의 관점이 깨져나가고 할 때 이것이 그런 위기 상황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감당하기 버거운 것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걸 헤쳐나가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통찰도 일어나고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겪게 되는 불안이나 공포, 혼란, 외로움, 슬픔 이런 강력한 어떤 정서적인 괴로움 같은 것들 있죠. 또는 부정적인 행동 습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이라든가 게임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또 지각하는 습관 같은 것도 있고요. 또는 사고의 혼란 같은 거, 뭐가 뭔지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경우들, 이게 이제 심해지면 공황장애 같은 거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담자의 내면 심리 상태하고 외부 환경 사이에서 뭔가가 어긋나면서 충돌하는 충돌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착하고 체계적인 그런 신중한 분석 작업을 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내담자가 이 문제를 대하는 시각과 태도에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분석은 단순히 이 문제의 원인 조건을 알아가는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자기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를 주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다는 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관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생겼나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났다. 이것을 알았으면, 이건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그런 과거 일들을 살펴가서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에 이어서 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문제가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어느 정도 유지됐다가 변해서 사라져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내담자가 원치 않는데도 이런 괴로움이나 문제가 계속 왜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그 원인, 이유가 뭐냐 하는 것들을 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괴로움을 동반하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다. 이 불편함을 일으키는 어떤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유지되는 데는 반드시 이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습관화되어 있어서 안 하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거나 하는데도 안 되고, 또 되는 듯 하다가도 뭐 작심삼일식으로 또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과정, 습관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면서 작동되는 과정, 이것을 내담자 스스로 이 순간에 또 습관대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것을 세밀하게 쪼개서 낱낱이 살펴보는 것, 이게 이제 분석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특히 이제 이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이 문제가 유지됨으로 해서 내담자가 얻게 되는 이득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유지됨으로 해서 내담자가 얻게 되는 이득. 이게 있으니까 이 문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이게 전혀 없다 그러면 이 문제가 유지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담자 자신도 모르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뭔가 이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득,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겪게 되는 불편보다는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내담자는 그렇게 생각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는 보통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맨날 늦잠 자는 그런 습성이 있다.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뭐 지각도 하고,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어요. 근데 왜 계속 늦게 일어나냐는 걸 가만 보면, 늦게 일어나서 지각하고 뭐 그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었을 때 늦게 일어났다 하는 것이 알리바이처럼 구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했어야 되는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책임감 같은 것에서 도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게 되는 이런 이득이 있어요. 심리적인 이득이. 그래서 여기에 안주하느라고 이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 물론 이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러는 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이 에고가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내담자의 문제가 유지됨으로 해서 내담자가 얻는 이득이 있고, 그 이득이 불편보다 크기 때문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에고가 작동되면서 전체적으로 불편한 이 문제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과정을 그대로 밝혀내게 되면, 그러면 어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늦게 일어나는 습관으로 해서 여러 불편함을 겪지만 그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도 않고 그걸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파가, 후폭풍이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함으로 해가지고 현실적인 어려움, 곤란을 겪고 손해를 입고, 그리고 무능해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에고가 이제 지 편하고자, 그렇게 나 몰라 하는 식으로 자기 편하고자 했던 그런 이득 같은 것들을 갖느라고 거기에 안주해 있었던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손해다. 마치 암세포가 계속 자라게 되면은 내 몸에는 계속 해로운 것처럼, 그것이 잠깐의 어떤 부분에서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나한테는 이게 엄청난 문제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들이 명확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밝혀내게 되면 이건 정말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가 마음속부터 타오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에고가 장난질 치는 이런 것들을 탁 거부하고 그걸 쳐낼 수도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도모하려면 이제 이 문제에 직면하고 용기를 내서
이 변화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이제 에고의 장난질이고, 이것이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이다. 이거를 바로 딱 알아버리는 순간 이걸 이제 뒤엎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이런 이제 분석 작업을 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항상 이제 내담자가 어느 정도로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이렇게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뿐 아니라 방법까지도 내담자와 합의를 하고 함께 동맹관계로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내담자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이 부분도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자각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항상 상담자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에 맞추어서 이 속도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내담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저항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야 되겠고요. 만약에 저항이 나타난다 그러면 저항을 먼저 다룬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석 작업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항이 나타났는데도 그대로 분석 작업을 이어가면 이게 이제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항부터 다루고, 그러니까 분석 작업을 잠깐 멈추더라도 저항부터 다루고, 저항을 다룬 연후에 분석 작업을 다시 이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내담자가 만약에 자기 성찰을 잘하고 자기가 행동한 그 의미와 자기 내면의 동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이제 바로 직면하고 또 해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심층 분석 작업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담자는 내담자와 보조를 맞춰서 같이 걷거나 살짝 반 발짝 정도 앞서서 이끄는 것이, 그것이 좋은 요령이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상담자가 오히려 뒤처진다 싶으면 맨날 뒷북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내담자가 이 상담자를 신뢰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맨날 뒷북이나 치면 이 상담자가 왜 이렇게 둔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 사람 상담자 맞아? 이렇게 의심이 들게 되죠. 또 이건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자면. 근데 반대로 반발짝이 아니라 너무 앞서가게 되면, 한 발짝 두 발짝 정도 앞서가게 되면 이제 이 내담자는 상담자 쫓아가느라고 그거 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느라고 허덕거리게 돼요. 그래서 지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담자가 할 듯 말 듯 막 이런 순간에 어떤 단서 같은 걸 탁 던져가지고 깨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반 발짝 정도 앞서가면서 동행하면서 나가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상담자가 진심으로 내담자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경청하면서 자기가 이제 파악한 것을 내담자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동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보조를 맞춰가면서 반발짝 정도 앞서가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지하고 배려 깊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내담자는 비로소 이제 자기가 굳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념, 이게 이제 비생산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이제 딱 알아차리고 여기서 밖으로 나와서 객관적이고 성숙한 관점에서 문제를 다시 보게 되고 자신을 다시 살피게 되고 하는 식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중심화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분석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담자가 성장, 변화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분석에서 알아봐야 될 것.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이 문제가 유지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담자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면서 이 문제의 원인과 조건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분석 작업이다. 그러니까 심층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거 작업이 제대로 되게 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될 대안 같은 것을 마련하는데도 그리 어렵지 않게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